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오늘부터는 장마감 이후 장마감 브리핑을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남겨드릴 겁니다.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섹터라거나 테마, 교육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더 친근한 영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시장부터 한번 쭉 짚어보겠습니다. 금일 시장 한 줄 평, 내일까지는 별 의미 없는 시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번 주 사실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4%, 코스닥은 0.21% 상승 마감한 모습인데 두 지수가 반대로 움직인 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 기관이 양매도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외인이 양매수세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일 장중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 같은 경우는 한전 KPS, 한전 기술, 두산중공업, 오르비텍, BHI 이런 종목들이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줬죠. 자,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ST 바이오 센서 이슈로 움직이긴 했지만 다른 원전 관련주들이 힘있게 치고 가면서 이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르비텍도 괜찮죠. 윗꼬리를 조금 빼긴 했는데 일단은 분봉 자체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만약에 내일 좀 늘려준다라고 한다면 오리비텍 다시 한번 더 진입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빌 게이츠의 탄소 발생 없는 유일한 에너지원은 원자력뿐이다 라는 발언 때문에 금일 원자력 관련주들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정치 테마주도 재밌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덕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이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했고 만난 인물이 대덕의 사회이사인 정덕균 교수라고 밝혀지면서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죠. 일단 새로운 윤석열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기존 윤석열 관련주인 애니능률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정치 테마는 이처럼 정치 인물의 발언, 행보에 따라서 위아래로 큰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건 어려움이 있죠. 변동성 심한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야 정치 테마주가 괜찮은 투자처가 되겠지만 나는 위아래로 진짜 흔들리는 거 진짜 싫어 하시는 분들은 정치 테마주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거예요. 자, 또 다른 정치 테마주 금일 재밌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삼보산업. 자, 해당 종목이 오늘 오후장에서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장중에 이준석 관련주,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 묶어가지고 삼보산업을 설명해 드렸죠. 자,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 이거에 힘입어서 오전장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일단 오후장에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랑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기존 삼보산업 같은 경우는 홍준표 관련주로서 시세를 보여준 종목이라는 점과 이준석 의원이 홍준표 복당에 그리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홍준표 복당에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홍준표 의원의 복당은 사실상 초읽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건 영화금속이겠죠? 영화금속도 삼부산업 서킷 걸리고 나서 좋은 움직임 보여줬는데 영화금속은 위에 갭이 살아있는 종목이죠. 홍준표 복당한다라는 기사가 나온다면 이 갭자리까지는 바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21선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금속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121선 아래 대략적으로 한 2180원에서 2200원 사이를 목표가로 잡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좀 긴 호흡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1선에서 일부 물량은 정리하고 남은 물량만 가지고 위에 갭자리인 26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에서 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제가 박스권 상단이 3200선 부근이라고 했고 지금이 3160선이니까 어찌 보면은 박스권 상단하고 크게 벌어진 것도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 계좌 상태는 말이 아닐 겁니다.
아마 대부분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죠. 지금 그 낙폭 회복도 못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어도 계좌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1선, 61선 이탈 안 하면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일전의 낙폭의 절반까지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왔어요. 절반의 법칙대로 절반까지 올라갔죠. 이 절반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만큼 뭐 강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이 상승폭 다 반납하고 다시 원위치 온 겁니다. 일단은 코스닥이 올라갈 수 있는 단기 목표점은 990포인트에서 993포인트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 구간 찍고 벗어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노려볼 수 있겠죠. 국내 증시의 중요한 변곡점은 아마 내일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로 다뤄질 안건들은 반도체, 전기차, 코로나 백신, 그리고 북한 문제죠. 우리나라 핵심 산업군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좋은 합의점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면 코스피, 코스닥 지킬 자리 지켜줬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위에 안착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더 정고점을 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주로는 모더나, CMO, 화이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녹십자 랩셀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원료 의약품 쪽 이쪽이 지금 조금 힘이 없기는 한데 내일 회담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대세 섹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현재 우리나라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코로나 백신도 맞지만 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하고 관계 개선이 굉장히 시급하죠. 현 정권의 지지율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선 비핵화 없이 대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좀 가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대북주 특히 뭐 DMZ 쪽이 가장 접근하기 쉽겠죠. DMZ 평화공원 쪽으로 한 삼육물산, 뭐 이화공영, 자연과환경, 코아스 등등 해당 종목들 눈여겨볼 만하고요. 다른 대북주들도 당연히 좋습니다. 뭐 데아티아이나 아난티 등등도 있을 거고요. 또 개성공단 관련주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사실 오늘 시장 굉장히 지루했어요. 아마 내일까지도 이런 좀 방향성 없이 움직이는 뭔가 메인 테마가 빡 등장해가지고 막 다 끌어올리거나 이렇지 못한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위든 아래든 좀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루했던 오늘 시장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